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주 여러분.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장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군에서 쓰이는 팔란티어 핵심 시스템 위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능을 새로 얹은 건데, 팔란티어가 군 인공지능의 바탕을 더 단단히 굳히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여기에 룸브라라는 협력사의 인공지능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까지 더할 계획이고, 팔란티어와 룸브라, 국방부가 함께 가는 구조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란 여러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따로 놀지 않고 한 팀처럼 손발을 맞춰 움직이게 묶어주는 기술인데, 팔란티어 기반이 그 토대를 맞습니다.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니라 주요 전투사령부와 함께 실전형 전장 프로젝트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 부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당장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질 사업입니다.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역할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몇 초 안에 방위정보 시스템과 작전 시스템을 훑어 주요 표적의 변화나 새 정보를 잡아내고 지휘관에게 의사결정 선택지를 빠르게 내미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여러 시스템을 들여다보며 판단하는 걸 AI가 여러 개 동시에 훑어 몇 초 만에 정리해준다는 것인데, 전장에서 판단 속도가 곧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표적을 고르고 공격하는 건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이 우선인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돕는 쪽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이 군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죠. 팔란티어 메이븐 기반 위에 국방부의 새 전장 인공지능 도구가 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깔린 메이븐 위에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라 팔란티어가 군 인공지능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위헌 판결까지 받은 팔란티어 AI가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사업이 주력이던 팔란티어가 아시아 동맹국의 군까지 고객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 2026년 1월에서 2월 미일 공동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에서 팔란티어의 고단 플랫폼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계약액은 2억 8천만 엔입니다. 위성과 드론, 여러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표적 선정과 의사결정을 돕는 방식인데,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부대와 장비, 지휘체계를 하나로 엮어 분석한다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인데,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선다는 평가입니다. 1월에는 일본 방위대신이 팔란티어 본사를 방문해 설명을 드렸고, 3월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과 만났습니다. 국방장관과 총리가 직접 나설 만큼 일본이 팔란티어 기술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메이븐 시스템이 2026년 3월 국방부 정식 장기 프로그램에 채택되면서 전군 배치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식 장기 프로그램이 된다는 건 한 번 쓰고 마는 시범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이 배정되는 고정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수만 명 규모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현대전에서 표적을 찾아 타격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도 2025년 8월 후지스와 AIP 라이선스 계약을 맞아 간접적인 진입 통로까지 갖춰지고 있어서 팔란티어의 발판이 동맹국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안에서 핵심 지휘 통제 기반을 외국 기업에서 깊이 의존하는 게 국방 데이터 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상주하는 미국 엔지니어 방식이나 미국 법에 따른 데이터 접근 위험까지 지적이 되는데, 이런 주권 논란은 팔란티어가 해외 시장을 넓힐 때마다 따라붙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방 사업이나 중요한 게 민간 사업 매출인데, 이번 항공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첫 계약이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민간 항공사 중 하나인 휠스업이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P로 돌아가는 서프OS의 첫 기업 고객이 되었습니다. 서프OS는 항공 운항과 예약, 중개 업무를 데이터로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바탕에 팔란티어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브로코OS라는 제품의 첫 기업 도입인데, 서프웨어 모빌리티는 휠스업과 처음 2년과 더불어 3년차 옵션까지 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서프웨어는 최대 1,200만 달러의 구독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국방에서 다진 데이터 기술이 민간 항공 사업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인데, 파운드리가 다른 회사 제품의 바탕이 되는 방식이 민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첫 기업 고객을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다른 항공사로 같은 제품을 넓혀갈 발판이 생겼다는 것이죠. 국방에서 검증된 기술력이 민간 매출의 강력한 영업 무기가 되는데, 팔란티어가 정부와 민간 양쪽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이 그대로 통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겠던 런던 시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팔란티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1년 연장하는 승인이 최종 완료됐습니다. 런던 경찰청이 5천만 파운드 규모의 AI 경찰 시범 계약을 팔란티어와 맺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런던 시장이 절대 안 된다면서 최종 서명을 막아왔었습니다.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시장이 강하게 버텨왔던 사안인데,
이에 팔란티어가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고 선언하자 오늘 시장이 물러서면서 다른 공급업체를 찾을 때까지 12개월 연장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소송까지 거론되자 강경하던 시장이 결정을 뒤집었는데 그만큼 팔란티어가 협상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런던 경찰청은 팔란티어를 12개월 더 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실제로 말했고 12개월 동안 새 시범 프로그램은 팔란티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 다시 경쟁업체를 찾아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업체를 다시 찾겠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 팔란티어 시스템에 더 깊숙이 익숙해지면 갈아타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12개월 뒤 다시 입찰을 열어도 이미 익숙해진 팔란티어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깊이 들어간 시스템은 다른 걸로 바꾸는데 큰 비용이 들며 팔란티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공산이 큽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는 이미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시드가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1년에 30%에서 50% 수익만으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다음으로 흘러갈 곳은 어디인가?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보자는 이야기죠. 핵심은 대장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 이후에 생기는 후속 수혜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장주를 바라볼 때 진짜 큰 수익은 그 다음 단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대표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커지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돈의 연결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종목만 따라가면 늦을 수가 있고 다음 레이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수익은 엔비디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냉각, 광통신, 클라우드 같은 후속 공급망으로 시장에 관심이 번졌는데 비스트라, 버티브, 코이런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그 흐름 속에 다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장주가 시장을 열고 후속 기업들이 그 시장을 실제로 받치면서 멀티플 확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샌디스크의 움직임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AI가 커질수록 병목은 GPU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고 모델이 커지고 출원이 늘어나면 데이터 저장, 메모리, 스토리지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보기 시작했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이 다시 강하게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병목과 실제 실행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팔란티어와 방산 AI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칩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GPU와 모델 위에서 실제 정부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돌리는 최상위 레이어인 AI 운영체제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작전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를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 영역에서 점점 더 전략 자산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인 NGC2 관련 대형 계약, 정부와 국방 영역의 AI 통합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산업용 AI 연결까지 겹치면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핵심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넘어서 군과 정부의 판단 체계를 운영하는 레이어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 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AIP가 판단과 명령의 중심이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자율무기, 무인항공기, 무인함정과 같은 실행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와 전장 데이터가 방어와 작전 판단에 연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팔란티어 위에서 실제 실행 레이어를 담당하는 방산테크 기업들이 다음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볼 이름은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러먼트입니다. 크라토스는 차세대 무인 시스템과 방산테크 실행 레이어의 대표 후보로 볼 수가 있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무인항공기와 전장 플랫폼 쪽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크릿 종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종목을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AIP 위에서 실제 전장 실행을 맡을 수 있는 기업군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옵션 데이터의 흐름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어났고 풋옵션 비중은 줄어든 흐름을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가능성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현물보다 먼저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8일 때, 엔비디아가 $50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같은 말을 하죠. 그때 봤는데, 그때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분은 늘 대중이 망설이는 그곳에서 조용히 완성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면 팔란티어 다음 연결고리가 시크릿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